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164조문. 자, 상한론이 아직도 여러분 그 중요한 조문은 다 앞에 몰려 있습니다. 예, 앞에 몰려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양명병이도 못 갔어요. 근데 벌써 거의 분량으로 보면은 3분의 1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들은 간략간략해요. 물론 중요한 조문들도 있지만 모든 조문들은 태양병에 이미 육경변증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예. 그만큼 태양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태양병에 여러분 함흥탕도 들어가 있잖아요. 대함흥탕이 무슨 여러분 표병입니까? 태양병입니까? 어떻게 말하면 양명병에 해당되죠. 그러나 그것이 태양병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태양병은 단순히 태양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명소양, 태음 또는 소음, 고름병에 전부 다 뿌리를 내리고 있고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한론 조문에서 태양병이 거의 3분의 2에 해당된다. 소양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 장이에요. 겨우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조문 몇 개 안 돼요. 중요한 병이지만은 자, 이 조문도 계속해서 반복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상한에 심하게 설사를 시키고 뒤에 또다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랬더니 심화 부위에 비증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오한을 했다. 이게 또 묘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여기 주석이죠, 이거. 표가 풀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 오한은 뭐죠? 계지탕을 써야 되는 오한이죠. 근데 왜 이런 말을 여기다 썼을까요? 표미해라는. 만일의 경우 여러분, 표미해라는 요거 같은 주석이 없었으면은 이 오한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죠? 바로 소음병, 부자재를 써야 하는 오한으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소음병이냐? 이 사람이 발안하고 잠깐만 설사를 시켰으니까 탈진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요. 탈진 현상이 되면 체력이 이미 고갈되어졌으니까 당연히 오한한 것은 마왕이나 계지를 쓸 수 없는 부자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것을 부자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주석가는 여기다가 이 말을 씀으로 해서 이것은 소음병이 아니라 태양병의 오한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공격해서는 안 되고 먼저 마땅히 해표해야 된다. 표가 풀려야지만이 이에 가히 공비할 수 있다. 표해라야. 여기 현토 라야. 표해하고 하면 안 돼요. 표해라야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이 비증을 치료하는 데의 전제 조건이 뭐냐? 표증을 먼저 풀어라 이 소리예요. 뭐뭐하고 내가 공비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이 내자를 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여러분 현토가 틀릴 수가 있어요. 하고를 하며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쓰는 게 맞죠. 표해라야 내가 공비니라. 그러니까 해표엔 계지탕이 맞고 공비엔 자 여기에서도 대왕 황년 사심탕이라고 썼어요. 아무런 여기에 여러분 사심탕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의심을 가져야죠. 도대체 왜 대왕 황년 사심탕을 썼는가? 여기서 말하는 비는 우리가 앞에서 말한 열비를 말하죠. 열 또는 기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기비. 자, 조문에 오한으로서 표가 풀리지 아니한 증거로 여겨 쓰나 반어법이죠. 간혹 여러분 오한은 망양의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이니 다만 그 증거가 부족하다. 이 조문에서는. 그러니 어떻게 무슨 근거로서 계지의 오한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자의 오한이 아님을 알 수 있겠는가? 의심할 수가 있죠. 표가 미해했다고 하는 그 조문의 그 해석의 말을 무조건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증거를 제시해야죠. 또한 공비엔 대왕학년 사심탕이라고 하니 심화비의 원인이
정해진 게 없거늘 무특조라고 하는 것은 예, 뭐 제가 조금 잘난 척한 글이에요, 여러분. 예. 장자에 나와요, 장자에. 예. 학이 무특조화 이런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틀, 특조라가 정해진 틀이 없다 이 소리예요. 심화의 비의 원인은 단 한 가지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심탕의 종류가 또 하나 둘이 아니죠. 반화사심탕, 생강사심탕, 감초사심탕, 부자사심탕, 그리고 대왕황년사심탕 이렇게 많이 종류가 있잖아요. 도대체 또 무슨 근거로 그것이 대왕황년 사심탕 증상이 된 줄을 알 수가 있는가? 예. 증거도 없는데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조문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증거가 부족하다. 이것을 대략적으로 구분하면은 사심의 어떤 그 원인을 담결, 기결, 수결, 식결, 음식으로 체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처방을 근거로 예, 고찰해 보면 조문에서 말하는 사심탕은 담음의 비증이 아니라 열울의 비증이다. 예. 그걸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죠. 조문에 보이지 않다. 보이지 않지만은 심화비라고 하는 경우는 예, 눌러보니까 부드러운 것 같은데 예, 실질적으로 통증도 있죠. 심하게 누르면은 딱딱하게 굳어 있고 대변이 굳어 있고 면이 얼굴에 불그스레한 확률이 있는 사람을 참고를 해야지 이 대왕학년 사심탕을 쓰는 거지 덮어놓고 썼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 설사를 하고 예, 복통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반드시 잠재적으로 조문엔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심화비, 안지유, 대변이 굳어 있는 성향 그리고 얼굴에 붉은 성향 이런 같은 것을 참고해야지만이 낭패를 모면할 수 있다. 표가 풀리고 이에 예, 비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다. 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도리어 합법을 쓰게 되면 표사가 어떻게 되죠? 그 허를 타고서 이 위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표어 임리. 이것도 대한민탕에서 나왔던 글이죠.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표어 임리. 자, 하재를 남발하거나 예, 너무 일찍 합법을 씀으로 인해서 표열이 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뭐죠? 개인적인 의견이죠. 병리죠, 병리. 요즘에 하는 병리죠. 예. 옛날 사람들의 병리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이. 표사가 승어 임리했기 때문이다. 왜? 표증을 그래서 먼저 풀으라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병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예. 자, 상안으로 예, 발열해서 땀을 흘렸는데 풀리지 않았다. 보통 여러분 땀을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풀려야 되죠. 예. 근데 풀리지 않고 심화가 비하면서 예, 굳어 있고 또 구토하리하는 경우 구토하면서 설사가 있다. 그때는 땡땡땡으로 치료한다. 이게 아마 예, 이거 대충 보면은 대승기탕으로 치료한다라는 것을 예, 의미합니다. 예. 자, 근감에 하리의 이 하자는 마땅히 불자로 해야 된다. 만약에 하자라면 예, 어찌 상토 하리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예, 예. 상토 하리 하는데 어떻게 대시오탕으로서 하할 수 있는 이치가 있겠는가? 이거 그 저기 뭐죠? 10조탕에서도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구토 하리 하는데 10조탕이나 대시오탕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자보다는 불자가 맞다. 설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게 맞다.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리하고 구토하는데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반박하려되 대시오탕으로 치료하는 이유는 구토하리 때문에가 아니라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심화 비경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종의 병정입니다. 병증이면서 병정이에요. 이런 거는. 예,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 이거는 병근이에요, 병근. 병근이 중요한 거죠. 이게 어렵죠. 아, 구토 할이하는데 여러분 10조탕 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구토 할이에 있는 게 아니라 처방의 뜻은 심화 여기에서는 비경에 있기 때문에 반화사심탕이라든가 이중탕을 쓰는 게 아니라 대시오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뭐라 그랬죠? 지, 인, 지와 인만 가지고 안 돼요.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심성이 좋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우리가 어떠한 세계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요, 지식도 중요하고, 예, 이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판단하는 용기, 그 약을 써야 된다는 용기. 무서워서 못 써요, 여러분. 구토하려 하는데, 여러분, 대왕지제 쓸 수 있습니까? 저도 어려워요. 왜? 이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공자가 항상 지인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지식은 여러분 공부해서 얻으면 돼요. 이는 결국은 그 사람의 어떤 내재적인 그 자질적인 문제지만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칼을 휘둘러야 돼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논어를 배울 때 글자 해석만 배웠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요. 우리가 글 공부하고 이와 같은 상한론 해석이라든가. 자, 우리가 상한론 해석을 잘했어요. 임상에 가가지고 무섭습니다. 못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의 또 편견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떻게 구토 설사를 하는데 대왕을 쓴단 말이야? 이런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있잖아요. 우리 인식 속에는. 예. 그걸 또 마냥 틀리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확률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반하사심탕으로 저 같은 경우는 예, 무서우니까 대시호탕보다는 반하사심탕으로 쓰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한 발자국 좀 물러나서 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여러분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자, 이 조문도 아주 또 예, 문제점이 있어요. 병증은 예, 계지증이에요. 계지증인데 그런데 머리가 안 아프네. 목덜미가 경직되어 있지 않네. 근데 촌맥은 미부하다. 왜 또 굳이 여러분 여기다가 촌맥을 썼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 그런데 가슴이 뭔가 이렇게 답답하고 약간 딱딱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 복진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부위. 약간 부풀어 올라 있어요. 비하면서 경하다는 거 눌러보면은 예. 환자들이 정상인 사람은 안 아파요. 그냥 누르는 정도예요. 누르는 압력 정도예요. 그러나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흉중비경이 있는 사람들은 아픕니다. 그리고 기가 상충하면서 인후부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기가 상충해서 인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말소리가 이렇게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번조증도 생길 수도 있고 목이 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제대로. 여러분 제가 지금 발음하는 게 소리가 비교적 저희 입장에서는 소리가 젊었을 때만 못하지만 소리가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말하기가 편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기 기운이 있고 피곤하고 이러면은 목이 메이고 잠깁니다. 예. 이거를 그냥 단순히 여러분 기가 상충 인후 기가 인후 부위를 상충하게 되면 여러분 소리가 일단은 탁해지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숨쉬기가 어렵다. 예, 어떤 원인 관계가 있죠? 기상충 인후하야 이렇게 제가 표기를 했잖아요. 기가 상충이 인후 부위까지 미침으로 인해서 숨쉬기가 곤란하다 이런 소리죠. 예. 이것은 여기에다가 또 주석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것은 흉이에 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 한은 뭐라 그랬죠? 수죠, 수. 수기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때는 마땅히 토법을 써야 되니 과체산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것도 의문이다. 여러분. 예. 자, 이걸 교정하면 병여, 계지증, 미부, 촌맥비구, 흉중비경, 기상충, 인후, 부직식자. 예,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괜히 자, 이것은 흉중에 한기가 한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 때문에 과체산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과체산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도 흉중비경이라 그랬죠. 심화비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심화 비경인 것 같은데 과채선을 쓸 수가 없죠. 예. 예, 쓰지 없다는 게 아니라 쓰기가 곤란하죠. 자, 이 조문에 대한 제 해석은 대단하다. 중경의 문법이요. 정례 가운데에 반례가 있고 반례 가운데 정례가 있다. 우리가 글을 쓰는 방식입니다. 이게 정례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제시 가운데에는 뭔가 불협화음하는 조건이 있을 수가 있고 뭔가 이렇게 불협하는 가운데에 올바른 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정례는 상이죠. 예, 이것도 제가 그 전에 썼던 거죠. 반례는 뭐죠? 예, 변수입니다. 변수. 예, 변증. 그래서 상과 변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수상통변, 상을 지키되 변에 통해야 된다. 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풀어 쓴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과 변이라고 하는 말은 예, 주자 철학에서도 중요한 어떠한 그 안건이에요. 예.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다 쓴 겁니다. 예, 쓰던 용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런 말도 예,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같다고 하는 것, 다르다고 하는 것, 일상적인 것, 변칙적인 것, 예, 이런 것들이 이 현상에는 혼재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딱 부러지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것. 예. 어떠한 병증이 보이면 이것으로서 병이와 병성과 병독을 알 수 있는 것이 정례라면, 예, 그렇게 쓰죠. 어떤 사람이 구토, 설사했다 그러면 구토는 뭐죠? 발안해서는 안 되는 약이잖아요. 그죠? 병증이잖아요. 그 병이죠. 구토는 대부분이 열성도 있지만 담음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병의 성질과 병독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토하면은 발안해서는 안 되고 합법을 써서 안 된다는 조건이 그 증상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떠한 병증이 나타나면 서머증도 마찬가지죠. 서머증이 나타나는데 발안해서는 안 되고 합법을 쓰거나 청화지제를 써야 되는 조건이 서머라고 하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병이, 병성, 병독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증이 나타나지 않았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병세의 관점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병증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반대로 또 병이, 병성, 병독을 알 수 있는 것은 반례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경서 조문을 반복해서 자꾸만 읽고 병세의 흐름에서 이해를 해야지만이 환자를 볼 때 처음에는 여러분 서투릅니다. 그런데 반복 추구. 여러분 글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녹아 없어질 때까지 글을 이해를 하면은 현실에 부딪혔을 때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그 정도까지 글을 봐야 돼요. 자, 맥이 미부하고 기가 상충하게 되면 여러분 계지증과 같다 했으나 예, 반어법. 당연히 머리가 아프고 목이 삐쭉삐쭉하고 목이 경직되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쓴 거예요. 두불통 항불강이란 말을 쓴 겁니다. 왜? 기가 상충하는데 당연히 여러분 머리가 아프고 항강이 형성될 줄 알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지탕증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발안이나 해기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경우 특히 두불통 항불강을 기술한 이유는 이것으로서 발안해서 안 된다는 구실로 삼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이거는 그냥 문자적 해석입니다. 보통 사람 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병세의 관점에서 보면은 흉중이 비경하고 기가 상충하면은 인후부에 압박을 하게 되고 숨도 쉬기 어려운데 하물며 두항에 있어서랴. 그러므로 이 경우 두불통 항불강은 단정할 수 없는 증거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통과 항강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상충해가지고 숨도 못 쉬는데 무슨 흉부에서 머리가 무슨 천리기라도 됩니까? 바로 영향을 미치죠. 머리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여러분 머리 부위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아프게 마련입니다. 등 부위도 마찬가지. 못 느꼈을 뿐이지. 못 느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병세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예, 이것도 하나의 예, 제가 짐작할 수 있는 예, 합리적인 의심이죠. 예. 자, 또 흉중의 유한이라고 흉중의 유한은 비경의 원인이 되나 이것은 위탁이다. 이것은 과채산이라고 하는데 맞지가 않고 마땅히 이럴 때는 사약탕을 쓸 수가 있다. 부자를 못 쓴다 그러면 여러분 감초와 건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 합리적으로 흉중유한이란 말은 조금 맞지가 않다. 예. 그러니까 표기하는 방법이 어떨 때는 맞지만 어떨 경우는 조금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항상 예,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서 이 조문을 봐야 돼요. 이러한 의안에 대해서 흉중유한 또는 위중유한 이런 거죠. 네. 한은 여러분 결코 한이 아닙니다. 수기를 말하는 거예요. 또 촌맹미부의 이 촌자 또한 참보다. 예, 저는 이런 것을 예, 믿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 상체를 병이 상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변론하고자 하나. 예, 그렇기 때문에 촌맥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실로 이것으로서 과채산의 구실로 삼기 위함이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해 못할 수가 있으니까 살짝 거기다가 촌맥 미부라고 한 겁니다. 예. 왜? 이것은 어쨌든 간에 그 상처 부위의 그 병독을 치료하는 약이잖아요. 과채산은. 예. 그래서 방위를 설정하는 것은 흉중 비경 부득 시계에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지 촌맥 미부라든가 흉중 예를 들어서 유한이라고 하는 다소 추상적인 이와 같은 의안에서 도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예. 자, 오늘 뭐 강의 조문은 뭐 서너 개를 했는데 내용은 좀 간단하고 예, 우리가 그냥 뭐 지나가는 길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지탕을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문대로 보지 말고 어떨 때는 병세의 관점 또는 그 병증을 근거로 해서 해석해야지 그나마 오류를 적게 한다고 저는 보입니다. 저도 여러분 글을 그 처음에 이 상한론이라고 하는 정말 그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고민을 뭐 여러분 하루 이틀을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예, 한 15년 했어요. 여러분 15년. 예, 15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또 이거를 금강경을 제가 예, 읽었었어요. 그 당시에 젊었을 때 금강경, 예, 금강경. 그리고 용수보살의 중론을 뭐 그때가 전공자 아닙니다. 예, 몇 년 동안 이렇게 봤다 그래서 뭐 깊이 공부는 한 건 아니에요. 이때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제가 그 유교에서는 느끼지 못한 게 뭐냐면 불교에서 이 문자, 언어의 문제, 문자와 이 언어의 문제, 그 문자와 언어의 그 한계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계성. 예, 이 문제를 느꼈어요. 이게 고민이 돼요. 왜? 여러분 금강경이나 중론이 나가르주나의 그 용수보살이 쓴 중론은 굉장히 그 불교 철학사에서 중요한 글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언어 문자로 빚어진 어떠한 현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 문자로서 우리가 왜곡되어진다는 거. 우리 생각이 한편으로는 이 언어 문자로 여러분 우리가 개념시키죠. 개념화시켜서 이해를 하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이해를 한다. 이해를 하는데 이 언어 문자는 원래가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데 왜곡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부처도 맨날 이것 때문에 고민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 문자에 끄들리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 문자를 버리고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정의천은 여기에 상대적으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예. 우리가 주역 그 서문의 역설에 보면은 역전서에 보면 나옵니다. 부득어서하고 능통기자 미지유가 아니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글자 해석을 얻지 못하고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예. 문자와 언어는 양면성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도구이면서 우리가 현상을 왜곡해지고 쇠뇌되어지는 것의 도구 역할도 합니다. 이 언어 문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나라를 여러분 흥하게 하는 것도 언어 문자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도 언어 문자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말을 딱 자꾸만 씁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쇠뇌돼요. 동북공정, 동북공정.
고구려 역사는 중국에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중국 역사를 영토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피는 거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해서 반복 들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그럴까? 안 돼. 처음에 이랬죠. 그럴까?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부안, 중국한테 돈 먹고 학자들 가운데 이러면서 부안해동하는 인간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여러머리하고 선동정치를 해가지고서 어느 순간 동북공정이 정당해질 수 있는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비단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술 세계도 똑같이 발생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20대에서부터 계속해서 공부해 왔던 것은 이 언어 문자로 빚어진 이 개념들을 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동기 모임에 가서도 평생 공부를 했는데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 빚어진 언어 문자로서 잘못 개념이 형성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모호한 개념이에요. 모호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몰라요. 앞에 보고 뒤에 가면 잊어버리고. 왜? 모호하기 때문에. 올바른 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고민을 금강경과 이런 거를 읽고 정말 30대 초반에 이런 글을 읽고 고민, 물론 장자도 영향을 저한테 많이 줬습니다. 결국은 이제 40대, 제가 43세인가 45세 때, 이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2003년도서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글 생각하고 그래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언어 문자를 버리고서 어떠한 현상을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너 알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구체적으로. 제가 그냥 약간 목이 잠겼네요. 네, 이런 게 바로 말을 하니까 말이 커지고 소리가 높아지면서 상기가 되는 거죠. 저같이 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상기증이 조금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은 수양이 덜 된 인간이에요. 저도 평생 글 읽었는데 소위 말해서 마음 못 다스립니다. 마음 못 다스려요. 그 순간에 조금 더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제가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동양 철학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노자도 마찬가지예요. 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노노맹자를 말할 것도 없고 통치의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후세에 그 장준경 시대 유진남북적으로 들어가면서 한나라 위촉오 이것이 진나라로 흡수되면서 그때 중국의 아주 철학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나라는 여러분 흥했다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국 철학 역사에 동북아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게 바로 도교 사상과 불교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어를 어떻게 읽느냐? 통치 철학이 아니에요. 수양서적으로 읽기 시작했다는 게 그게 결정적으로 나타난 게 주자 성리학입니다. 주자 성리학은 통치 철학이 아니에요. 수양책이지.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럼 뭐냐? 수양이 된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은 멋있죠. 그러나 현실은 불가능합니다. 다소 성질도 더럽고 못되고 난폭하고 그럴지라도 국가를 운영하는 데서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완벽합니까? 주자 말대로 하면 여러분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위해서 물론 이것은 정명도와 정의천 사상이기도 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한 게 상기증이에요. 아까까지만 해도 목이 괜찮았는데 상기증이 생기면서 흉격의 압박을 받고 이등보를 짓누르니까 소리가 변성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상기증이고 기상충 인후부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옛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만 잘 판단해서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급적인 신뢰성이 있는 용어를 써야 된다. 특히 의학은. 여러분, 우리가 소설 쓰는데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용어를 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더 호평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의학적인 용어는 모호한 용어가 결국은 쓰다 보면은 평생 질곡에 빠져가지고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 나는 바보인가 봐. 옛날 사람이 말을 못 알아내. 이렇게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처방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도 안 되고.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 인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불건전한 용어. 옛날로 말하면 유언비어 같은 것들. 한의학에 너무너무 많아요. 동양 철학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자, 장자도 우리가 좋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지나치게 수신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수신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거지 뭐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주자 성리학도 결국은 선불교를 따라간 거예요. 비슷하게. 예. 향불 켜놓고 앉아서 가부좌 들고 앉아서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조용하게 하는 것. 잘못하면요 선불교로 빠져들어가요. 현대의 여러분 기독교도 거의 선불교 쪽으로 빠져가는 게 영성하면서 예, 선불교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선불교로 빠지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기독교를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은 예, 일종의 브라만교로 빠지는 거예요. 예, 범신론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내가 그 신입니다. 예, 그렇게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주제 넘은 얘기한 것 같지만 이 동양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정신이 헷가닥 도는 인간을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예, 유튜브의 세계도 그런 뭐 그렇진 않잖아요.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현실을 무시하고 건전하게 예, 올바른 맹자가 말한 올바른 직업을 가져야지 올바른 정신이 베끼는 거지. 여러분 올바른 직업을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좋은 직업을 많이 양산해 주는 것이 국민들이 교양 있고 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서 문화민족이 되는 겁니다. 올바른 직업을 없으면 없을수록 그 사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맹자가 말한 것은 저는 굉장히 무항산이면 무항심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 좋아하는 건 아니죠. 성선설 같은 건 저는 굉장히 예,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예. 그러면 주저하는 거죠. 네 본성은 선하다. 네 기질이 나빠서 그런 거다.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러면 고대 사회는 다 선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하게 더 양육강식이에요. 오히려 현대에 들어와서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예, 양육강식이 그래도 덜 빚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 생각이 물론 여러분 그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배운 교육에 따라서 제 생각이 다소 일방적일 수 있지만 예, 동양 우리 철학을 공부하는 데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예, 지나치게 잘못하면 관념론에 빠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현실을 무시하게 됩니다. 절대로. 예. 결혼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 예. 그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문제점이 있죠. 죽을 때까지 일을 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쉬지도 못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지혜가 모여지고 예, 좋은 방법을 자꾸만 찾아내고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의료보험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는 그 노후의 복지제도 이런 건 전부 다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 요소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것은 인간이 굉장히 그만큼 진보되어 있는 거죠.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예, 좋은 면도 있죠.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성, 자기 소유욕에 대한 어떤 것, 자유 소유욕을 여러분 무시할 수도 없어요. 다만 자기 소유욕을 인정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는 통제가 있어야 되는데 예, 자본주의는 또 그런 점이 병폐가 분명히 있죠.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현상. 그런데 또 현상에는 또 거부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대 80의 프로라는 게 있잖아요. 예. 현상에 20%가 국가의 GDP의 80%를 가지고 있다. 이게 자연의 법칙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예.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인정을 해줄 거야 되는 것도 예.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뭐 주저로 너절너절 얘기한 거니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뭐 잊어버리셔도 예, 괜찮습니다. 예.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